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사연 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 블로그 댓글에 어떤 분이 장문의 글을 남기셨는데 너무 웃기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글을 재밌게 잘 쓰셔서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등 구조라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7살 딸, 5살 쌍둥이 남아를 키우는 엄마예요. 저나 애들이나 정상일 때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애들이 싸울 때는 제가 정신줄을 너무 놓네요. 쌍둥이 중 형아인 둘째, 흔히 말하는 개구쟁이예요. 거침없고 말보다 몸이 먼저고 강해요. 기도 세고 경쟁심도 많고, 쌍둥이 중 둘째인 셋째는 규칙을 중시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싫어하고 여성적이에요. 그렇지만 얘도 승부욕이 장난 아니고 경쟁심 엄청나요. 둘이 같이 있으면 심란해져요. 오늘 셋째가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줬는데요. 둘째가 그 물을 빼앗고 안 주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꾹 참고 너도 물 먹고 싶었구나. 그럼 얼른 먹고 동생 주자 했는데 안 줘요. 다 먹었으면 얼른 줘 라고 해도 안 줘요. 그 유치한 장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척하면서. 그림이 너무 그려지는데, 이런 장난을 이렇게 5살짜리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50이 넘은 저희 남편도 늘 해요. 저랑 한잔하고 그럴 때 술을 따라주려고 했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약 올리면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도 줬다 말았다 이런 장난을 계속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심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안 고쳐져. 계속 사연 읽어볼게요. 그러는 동안 셋째는 빨리 줘, 빨리 달라고, 야 주라고 이러는 동안 저는 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운전 중이었거든요. 당장 물병을 뺏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자니 둘째는 계속 물병 안 주고, 셋째는 짜증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도 화가 치솟고, 이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서 글 읽다가 완전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엄청 사소한 일인데 이런 일이 하루에 10번씩 하루 종일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일어납니다. 쌍둥이라 본인들도 힘들겠지 싶고, 어린이집도 같은 반이니까 거기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이제 한숨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 성격이 둘째랑 비슷해서 이제 큰애도 등장했습니다. 큰애 성격이 둘째랑 비슷해서 와, 셋이 종일 싸우는데 제가 오늘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해서 글을 길게 남기네요. 애들이 싸우면 이제 엄마도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지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거의 동물 셋 플러스 엄마까지 동물이 돼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큰애 키울 때는 정말 화 한 번 내지 않고 키운 저였는데 쌍둥이 낳고 나서는 내 안에 몰랐던 분노가 끌어올라요. 죄송해요. 너무 웃겨. 아무튼 이럴 때 사소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장난감을 뺏고 안 주고, 그래서 울고 짜증내고, 이런 상황에서 새벽달님은 어떻게 하실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늘 싸우는 3남매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게 할지요. 제 안의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답글을 딱 한 줄을 드렸어요. 물병을 3개 사서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둘이나 셋이신 분들은 장난감, 문구류, 그리고 먹을 거, 과자 이런 거, 음료수 이런 거 각자 한 개씩 손에 쥐어주는 게 가장 현명해요. 아니 돈 아깝게 어차피 그 물 한 병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나눠 먹게 해도 될 텐데 그게 웬 낭비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물병 가지고 싸우고 불필요한 그런 감정 낭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 1,000원 더 주고 물병 한 병 더 사서 각자 하나씩 갖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더라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장난감을 왜 3개 사, 하나 사서 셋이 같이 놀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각자 하나씩 주세요. 그게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길이에요. 아이들 마음 상할 일도 안 생기고, 그리고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늘 싸우는 3남매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3남매가 지금 7살이랑 5살이잖아요. 이때가 피 큰 것 같아요. 애들이 아직 너무 그러니까 큰 애도 어리고 작은 애도 어려서 감정 컨트롤 잘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해서 자기 주장도 세고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셋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이 싸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얘네 중에 이제 큰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정돈이 딱 돼요. 애들이 확실히 어른스러워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거나 힘들게 하거나 서로를 힘들게 하거나 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두 번째 답변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한참 싸우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지나간다라는 사실. 저희 조카가 제가 예전에 라방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조카가 2살 터울의 자매인데 진짜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그때 피크였던 때가 딱 요때였어요. 5살, 7살, 그리고 뭐 7살, 9살 요때 가끔 보는데도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심하게 싸워서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다 대학생이 됐죠. 서로 죽고 못 살아요.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중학교 되니까 딱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삼남매가 영원히 싸우지 않는다. 지금이 피크다. 그렇게만 아시면은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하루 종일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싸우는 삼남매가요. 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기술을 익혀요. 저도 삼남매거든요. 위로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셋이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말 그대로 피 터지게요. 제가 오빠한테 대들고 약 올려서 오빠 주먹 날라와서 코피 터지고 막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없을 때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어떤 날은 남동생이랑 편 먹고 오빠 약 올리면서 막 싸우고 도발을 하는 거죠. 어떤 날은 오빠랑 편 먹고 동생 괴롭히고 이러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우다 보니까 싸움의 기술이 늘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많아서 싸운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은 기술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감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다들 두려워할 때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또라이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든든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싸워서 너무너무 괴롭고 미쳐버릴 것 같지만 이게 다 아이들이 싸움의 기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영원히 싸우지 않아요. 금방 철 들어요. 그러면 둘도 없는 누나, 동생, 형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